최근 청년 여성 연예인 2명이 연달아 극단적 선택을 한 상황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사회적인 혐오가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간 게 아닌지 같은 시대를 사는 정치인으로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강남역 여성 혐오 살인 이후 불법 카메라 촬영 범죄, 사이버상의 여성 혐오 폭력, 강력범죄 여성 피해자는 늘고 있습니다. 2001년, 2002년 군산 계복동과 대명동 성매매 집결지 화재 참사로 감금된 채 일하던 성매매 여성들이 희생되고 이것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2004년도 성매매 방지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성매매 단속은 한동안 강화됐지만 여성을 두고 덤벌이를 하는 성산업시장 논리에 지속적인 대응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개항 이전 일제가 조성했던 전국적인 성매매 집결지는 최근 폐쇄되는 추세인데 경남 지역 유일한 성매매 집결지인 마산 서성동 집결지는 아직도 도심 한가운데 있습니다. 경남 도의회 성평등 정책 연구회 의원님들과 지난 5월 폐쇄가 진행 중인 대구 자갈마당 현장을 다녀온 지 2주 만에 이들 업소 중 3곳이 서성동 집결지로 진출했다 합니다. 경남도 경찰청의 5년간 성매매 단속 건수 단 1회, 마산은 성매매 단속을 안 하기로 유명한 곳이니 당연한 기결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2016년 여성가족부 성매매 실태 조사를 보면 평생 50% 이상의 남성이 평생 성구매 경험이 있다는 이런 불편한 진실을 보면서 이제 114년 된 낡은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경수 지사님, 박정원 교육감님, 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경남도의회와 350만 경남도민 여러분의 힘을 모아 오래된 숙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먼저 마산 서성동 최근 상황과 타 지역이 소개된 자료 화면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CCTV를 설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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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으면 네, 여성가족 정책관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도 보셨고요. 제가 사전에 질문을 요청드렸는데 딱 작년 1년 전 이 자리였습니다. 제 359회 정례회에 2018년 11월 30일 이옥선 의원께서 서성도 집결지 폐쇄에 대한 도정 질문을 하고 이때 경남도가 추진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과 도민인식 개선, 경찰과 협력하는 방안, 구규지 실태의 파악 등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동안 그 도가 직접 진행했던 결과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에서는 2011년 6월부터 창원시, 경찰, 소방, 주민 대표가 참여한 서성동 성매매 직결지 재정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매 분기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 도정 질문 이후에도 세 차례에 걸쳐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위원회를 통해 직결지 현황을 공유하고 합동 점검 단속과 캠페인 활성화 방안, 직결지 폐쇄 추진 방안 등에 논의해 왔습니다. 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요청한 사항을 토대로 창원시에서 올해 성매매 방지 홍보 동영상을 송출하였고 직결지 내 현금 인출기 한 대를 철거하였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국유지 현황 조사와 국유지 대부 재계약 중단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직결지 일대 CCTV 설치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1년 동안 새롭게 추진한 일은 재정비 대책위원회에 올해 2분기부터 도경찰청까지 참석하도록 조치하였고 지난 8월 3분기 회의에서는 창원시의 분명한 직결지 폐쇄 의지 표명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성매매 피해자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을 올해부터 국비지원시설로 전환하여 탈성매매 여성의 자립자활을 원활하게 지원하고 있으며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 사업을 전년 대비 예산 3,100만 원 정액한 1억 9,300만 원으로 성매매 피해자들에게 의료, 법률,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폭력 피해 여성 주거 지원 사업 지원 대상에 탈성매매 여성도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에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식 개선을 위해 도 주관으로 UN 여성폭력 추방 주간을 기념하여 도경과 1366 센터, 경남 여성복지상담소 시설협의회와 함께 민관경 합동으로 창원시 상남동 분수광장에서 성매매 추방 및 여성폭력 건조를 위한 콘서트와 거리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네, 정책관님 상당히 많은 양의 말씀하셨는데요. 과연 이걸 보면서 이렇게 했다면 1년 동안 이 정도 했다면 뭔가 큰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화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경찰과 함께 재정비 대책위원회를 열어서 경찰의 단속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예전에는 단속 건수가 한 번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지난 6월에 저희 행정부지사님과 도경찰청장 유선 연락을 통해서 단속 강화 협조 요청을 하였고 또 8월에도 도경찰청 여성청소년 과장님과 그 간담회를 통해서 단속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11월에도 도경생활질서계장님과 그 직결지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9월 달에 의원님도 또 도경 경찰청장님을 찾아가서 또 단속을 건의하셨고 한 결과 9월 달에 도경에서 대대적으로 일제 단속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일을 안 했다는 건 아닌데 어쨌든 했던 그 결과들이 바로바로 나타난 힘은 사실은 좀 미약합니다. 9월에 여성 인권 활동가들과 함께 저도 같이 갔습니다. 그때 도경청장이 새로 부임을 했었고요. 그때 그 자리에서 약속을 하고 9월 23일 날 1차 대대적인 단속을 나갔습니다. 근데 뭐 도가 열심히 노력했던 결과가 뭐 일부라도 보탬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알고 싶은 부분들이 결국 거의 뭐 집결지 정비 대책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창원시가 해야 될 일인데 현재 경남에서 인권센터에서 지금 주관을 해서 같이 관계기관 회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한번 가봤었고요. 근데 이거를 경남도가 했다고 하니까 참석은 했겠지만 실질적으로 주도를 하고 지휘를 하고 이런 정도의 힘은 좀 미약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경남여성인권센터에 국도비를 지원하여 그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도가 기간에 예산을 지원을 하고 그 부분에서 하고 있는 이 자체만 갖고 있었으면 지금 성매매 방지법 15년 동안 계속 이런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단에 뭔가 작년에 도정 질문을 해서 성매매 직결지 폐쇄를 위해서 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전 방식과 더 다른, 더 특별한 대책이 좀 나와야 되지 않냐? 거의 일상적인 일들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동안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지난 9월 창원시에서 시장님께서도 입장 표명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죠. 조금씩 그거는 변화가 창원시에서 만들어내고 요구해서 한 건데 크게 도가 좀 리더해가지고 창원시가 하자. 어쨌든 이걸 해내야 된다. 도경도 움직이고 그런 노력들이 참 작년에 우리 도정 질문하고 이후에 노력했다는 결과를 보기에는 참 만족스럽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유감스럽지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도가 지금 진행했다고 하는 일들 중에요. 국유지 실태를 파악하고 국유지 무단 점유권에 대해서 대책을 세웠다고 했는데 어떤 게 있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 국유지 실태 파악이나 국유지 무단 점유권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10월 도 차원에서 성매매 업소별 토지 대장과 건축물 대장을 검색해서 국유지 실태를 파악한 결과 그 집결지 건물 중 공유지 점유는 전체 성매매 집결지 업소 면적의 8.5% 정도로 추정됩니다만 도 자체 조사에 의한 추정치이고 지금 지난 9월 재구성된 창원시 TF에서 정확한 청량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창원시에서 직결지 내 국유지 내필지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부 중단을 요청하였고 국유지 무단 점유에 대해서는 창원시 TF가 면적, 지번 등을 현행화해서 정확하게 파악할 예정입니다. 네. 노력은 하셨는데 정말 1년 동안 했던 노력의 결과로 보기에는 참 많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어쨌든 이 국유지 운영 상태에 대해서 저도 파악을 해봤는데요. 자료화면 지금 나오셨죠? 같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매매 직결지가 거의 이제 직사각형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빨간색 표시된 부분이 지금 국유지입니다. 국유지인데 심지어 저 빨간색 표시된 부분들이 유리방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업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저 위쪽에 세모칸으로 되어 있는 입구 쪽에 세모는 CCTV를 달려고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국유지에서 이렇게 1년 동안 불법적인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 행정에서는 면적 조사하고 지금 파악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갔다가 창원시에 갔다가 지금 정확한 주체들 누군가 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기 힘들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 도에서도 그만큼 더 힘들었다고 제가 이해를 하지만요. 현재 우리 정부의 땅이 우리 국가의 땅이 이렇게 무단 점유돼서 불법 건축물까지 올라와 있고 거기다가 불법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도민들이 함께 다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답답한 면인데요. 이 부분들을 할때 우리 아까 그 정책관님이 캠페인도 하고 인식 개선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했는데요. 제가 지금 우리 공무원들의 도내 공무원들 실태를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인식 개선을 위해서 했던 노력들이 이것이 다는 물론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 나타난 문제점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갖고 과연 성구매를 차단시키기 위해서 우리 여성가족 정책관에서 이 일을 좀 주로 했을 건데요. 어떤 식의 실적이 있었고 어떤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네, 저희 도에서는 성구매 차단을 위해서 성매매 방지법 제5조에 따라 매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매매 예방 교육을 1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 지시사항으로 올해부터는 도 소속 직원들은 전문 강사에 의한 집합 교육을 100% 이수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많은 실직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국감에서 그 경찰청이 요구했던 이 자료를 보니까 신문에 나왔습니다. 경남 도내 성폭력 도청이 아니라 도내 시군 좀 다 합쳐서겠죠. 공무원이 52명으로 지금 파악이 되었습니다. 5년간.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서울, 부산 다음으로 경남이 세 번째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최근 5년간 경남도 내의 공무원 중에 성매매로 검거된 공무원은 또 59명으로 나왔어요. 전국적으로 어쨌든 최고 높은 수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도청 소속 공무원 중에 성폭력 교육을 받고도 징계나 구속 기소됐던 사례를 보니까 소방 공무원들 빼고 현재 5년간
한 3건 정도가 나왔어요. 물론 미약하다고 할 수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인식 개선을 도민 전체로 하는 것도 중요하고 직접 예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들 부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교육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성폭력이나 그대로 사람이 교육을 안 받아도 성폭력, 성매매를 하지 않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도내 전체 공무원 수까지 책임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후 대책은 어떻게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변명 같지만 예전에는 그 성매매 예방 교육이 이렇게 사이버 교육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차단하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 강사에 의한 집합 교육으로 100% 이수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좀 당부를 드리건데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정보가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뭐 노인들도 이용한다는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세분화해서 그 소규모로 해서 교육이 좀 될 수 있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어떻습니까? 그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외국인 노동자 노인들에 대한 그 교육은 의무 대상이 아니어서 실제로 도에서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 파악한 바로는 창원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그리고 김해시 보건소 등에서는 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여성가족부에서 3년마다 성매매 실태 조사를 할 때 그 외국인 노동자나 노인에 대한 그 집계가 따로 분석되지는 현재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그 찾아가는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할 때 그 성매매 분야도 추가로 포함을 하고 그 외국인 노동자와 노인도 대상에 포함해서 그렇게 통합 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명수 실적이라는 게 명수로만 너무 간정하지 마시고 실질의 효과를 생각하시고요.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좀 올려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책임지고 예산을 좀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요. 성매매 여성의 지금 자활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자활지원센터가 필요하다는 이런 질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CCTV를 달라고 서성동에 갔을 때 물리적인 힘을 써는 저 사람들이 요구했던 게 여성들의 생계는 어떻게 할 거냐 얘기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 부분 이전에 불법은 안 되는 거지만 이 탈성매매를 위해서 창원시에서는 여성 자활 지원 조례를 좀 준비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건 일시적이고 한정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경남도 차원에서는 창원시뿐만 아니라 도내 전역에 유사 성매매나 그 성산업들이 많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탈성매매를 도와줄 수 있는 도단위 이런 기관들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자활센터 또는 자활지원센터로 하는 그 추진에 대해서 요구를 좀 해봅니다. 좀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네, 현재 도내에는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과 상담소 운영 등을 통해서 피해 여성들의 자립 자활을 지원하고 있으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활지원센터는 따로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직결지뿐만 아니라 산업형 성매매 여성의 탈성매매와 자립 자활을 지원하는 자활지원센터의 건립 필요성에 대해 일부분 공감하기는 합니다만 매년 설치 수요 조사 시에 자활지원센터 설치 신청은 없었습니다. 그 배경을 알아보니까 예전에는 저희 도내 성매매 피해자 지원 시설들은 별도의 자활지원센터 없이도 그 성매매 피해자 지원 시설에서 그 피해자 여성들에게 자립 자활까지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입장에서 따로 이제 국도비 신청을 하진 않으셨고. 제가 봤을 때 지금 최근에 저희 경제적 상황이 많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타 시도의 센터 운영 사례 이런 걸 감안해서 참고로 해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검토는 좀 해주시고요. 성매매가 일어나는 이유는 수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요가 있기 때문이지만 이 성매매에 종사하는 사람을 끊임없이 유인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지금 유흥 문화이기도 하고요. 또 일자리가 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 유혹이 됩니다. 이런 문제가 차단이 돼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한번 들어갔다면 빠져나올 수 있는 뭔가 저기 가면 내가 자립을 할 수 있고 자활을 할 수 있구나. 이런 희망을 주는 메시지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자활지원센터는 지자체장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남 도내는
8년 전에 창원의 상남동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하다가 성매매로 참여해서 피살됐던 사건이 있었고요. 김해에서도 청소년이 그룹으로 성매매를 하다가 피살됐던 이 여자 청소년이 있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례를 본다면 경남도가 어떤 성매매 실태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실태를 조사해야지 센터가 어떤 지역에 돌아가고 있고 이것 파악보다 우리 지역의 실정이 우선 파악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도에서 작년에 질문하셨을 때 대답을 주셨던 게 성매매 지역에 있는 노인 빈곤 여성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들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성매매 직결지 주변에는 성매매 업소에는 종사하지 않으나 인근 주택에 홀로 거주하는 성매매 노인이 12명으로 파악됩니다. 해당 노인들 중에서 탕을 성매매를 원할 경우에 경남 여성인권지원센터를 통해서 현장 방문 상담과 현황 관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본인의 의지를 감안해서 직업 훈련과 주거지 이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를 들면 수지침이나 원예, 한글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고 직업 훈련비를 지원해서 피해자들의 자립 자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보다 저는 제일 문제가 그분들이 이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거를 한 번 더 인지시켜줘야 됩니다. 국가에서 그분들이 기초수급자이거나 아니거나 이런 여러분들이 있을 건데요. 기초수급자로 보호를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약에 불법을 하고 있다면 그에 대한 정확한 사실 고지를 좀 해주시고 불법을 저지른다면 그에 대한 응당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이런 것까지도 좀 알려주셔야만 우리가 하나씩 정리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저희가 현장 방문 상담을 통해서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법인 걸 교주해 주시고 적발을 하게 되면 법적인 처리나 또 이분들의 좀 좋은 곳으로 주거를 이전해 주는 문제 여러 가지를 같이 동시에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일단 여성가족정책관님 온 지 얼마 안 돼서 아주 무거운 주제를 답변해 주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의도된 부분이 아니지만요. 네, 일단 자리 들어가십시오. 네, 이런 성매매 직결지와 도시교통국이 무슨 관계가 있겠다 좀 당황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네. 이 부분은 창원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남도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행입니다. 어쨌든 도시개발 과정에서 도시교통국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할 거라 보는데요. 아까 정책관님이 말씀하시긴 했지만 제가 더 궁금한 부분들은 도시개발 계획을 창원시가 추진을 하고 하지만 또 도 차원에서 가능한 것이 국토부의 혁신지구 사업을 추진한다거나 지금 도시재생법상 근거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실제로 가능하고 의지가 있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중앙정부의 국비 사업으로 연계해서 추진을 노력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국비 사업 연계 사업으로 아마 창원시가 2013년부터 서성동 지역 개발 기본계획 요령을 통해서 도시 정비 사업이라든지 도시 개발 사업 그리고 공원 사업 등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서성동과 같은 성매매 직결지 정비 사업을 위해서 전국의 각 지자체에서는 좀 도시 환경 정비 사업이라든지 도시 개발 사업 그리고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시 재생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다각적으로 지금 시행하는 곳도 있고 시행 예정인 곳도 있습니다. 이 중에 국비와 연계해서 확보가 가능한 사업들은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도시 환경 정비 사업이 있고 도시 재생 사업이 있습니다. 그간에 우리 도에서는 국비 연계 정비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의원님께서도 알다시피 2019년 10월 달에 민주당과의 예산 정책 간담회 때 아마 지역구 위원장님이신 박남현 위원장님께서 우리 지사님께도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고 고민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도시재생 사업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다고 알겠습니다.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노력은 하시고 앞으로도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작년에 도정 질문하고 난 이후에 뭔가 도가 적극적으로 이걸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좀 유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또 이제 또 1년 뒤에 또 1년 뒤에는 정말 뭔가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또 성매매 집결지 바로 앞에 도로입니다. 4차선 도로인데요. 거기가 창원 쪽에서 오다 보면 건너편으로 가기 위한 좌회전 신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유턴 신호로 되어 있는데 유턴과 동시 신호로 해서 좌회전 금이 안 꺼지는데도 불구하고 좌회전해서 들어갑니다. 주로 택시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서 이런 교통체계 과연 가능한 건지 결과적으로 이 진입을 도와주는 가이드 역할을 하는 거 아닌지 이 부분 때문에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드립니다. 예, 이 부분도 제가 한번 현장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그 창원시에서 TF 트림을 구성해서 이 부분을 과제로 해가지고 지금 이 부분을 진행한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10월 8일 날 1차 현 신호체계 개선을 위해 가지고 관할 창원 중부 경찰서에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열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어제 현장을 가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막다른 도로가 아니라 또 일반 주민들이 같이 이용하는 도로가 되다 보니까 좀 주민들의 의견도 더 들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한 아마 낮 교통량, 밤 교통량 이런 부분도 좀 면밀히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용량을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3년간 거의 동일합니다. 급증하고 있지도 않고요. 그래서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안 그렇습니까? 서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야 되는 이런 도로이기 때문에 저는 막는 것보다는 또 이걸 좀 근원적으로 해결했으면 더 좋겠다 하는 물론 그 말씀을 드리고 근원적인 거는 따로 있고요. 사실은 이게 다는 아닌데 네. 뭔가 편의성을 제공해 줬을 때에 이 불법을 계속적으로 도와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문제가 있는 부분에서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여튼 이 부분을 좀 더 기초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초에 교통 심의회를 하겠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한번 이 부분은 네, 단기적인 대책이지만은 하나하나 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 진행 사항을 다음에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성매매 집결지 바로 앞에 무허가 고정식 5개 광고물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현수막이 저기 게시가 되어 있는데 마치 일반 상가에 게시대 하나 세워서 상가 홍보하듯이 지금 그런 지주가 서 있는데요. 저기에 더 문제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입니다. 저기 붙여놓은 주체가 6.3회입니다. 6.3회와 마산중부경찰서입니다. 그래서 경찰과 포조들이 같이 연대를 해서 저런 입간판을 붙여놨습니다. 그것도 고정식입니다. 쇠로 된 고정식인데 이게 불법적인 요소가 있지 않은지 불법이 있다면 문제가 있다면 합법이 아니라면 이거는 철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예, 의원님이 저보다 많이 고민을 해보시겠지만은 이 부분은 그런 것입니다. 청소년들의 좀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위해서 해칠 우려가 있어 청소년 통행 금지 구역으로 이렇게 프랜카드가 붙이다 보니까 악성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설치한 것도 한 30년 이상 이렇게 된 부분들이 있고 또 이 부분은 좀 뭔가 좀 주민들과 좀 합의에 의해서 좀 될 수 있도록 저도 한번 현장을 가봤을 때 느꼈을 때는 참 그냥 스치갈 수도 있는데 저 프랜카드가 있으니까 눈에 시야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합법인지 불법인지 보다는 좀 주민들하고 착실하게 좀 협의를 해서 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저분들이 협의해서 다른 게 아니고 어쨌든 그 당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경찰하고 업소가 같이 심었습니다. 네. 요즘 현수막 붙이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항상 붙이면 다 떨어집니다.
근데 저런데 임의의 광고대를 게시를 해서 할 것 같으면 저도 아무 때나 가서 걸고 싶습니다. 저도 앞으로 가서 성매매는 불법인데 저 가서 한번 붙여도 저는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한번 우리 의원님하고 같이 한번 고민해서 좀 합리적으로 뗄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민이 아니라 확실한 합법이 아니라면 철거도 가능한 거죠. 그런데 의원님 뭐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까지 열심히 해오는데 좀 힘을 빼는 것 같아서 사실상 불법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법률상 별도의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 가능한 광고물이라 했는데 그렇다면 저도 내일 당장 가서 저 돈 들여갖고 광고물 써도 된다는 말씀이죠. 안 된다는 게 없으니까. 저 부분은 이제 공익적 목적으로 청소년 예. 보호 저도 구역이라 공익적 하는 목적으로 썼기 때문에 성매매는 불법인데 지금 떨어져 있거든 저게요. 그들이 올라가서 뗐습니다. 그럼 저가 만약에 저기 게시 저기다 제가 걸어도 되는 거죠. 지주 세워서. 안 그렇습니까? 그런 논리를 세우면.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하다 1년 걸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교통부장이 고민해서 다음에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하는 알겠습니다. 답은 안 해주시네요. 예. 예, 그리고 어쨌든 다음에 뭐 스마트 시티를 추진한다거나 국비 공고로 도시계획을 세운다거나 이런 거는 창원시보다 더 빠르게 좀 움직이는 게 국비 공고 사업은 도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 계획안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그럼 설명을 드리고 아니요, 뭐 시간이 좀 많이 가는 것 같아서 의원님들이 힘들 것 같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좀 알겠습니다. 해주시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창원시는 대도시 특례에 해가지고 창원시가 하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도 이 부분에서 협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지역의 해난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안전을 가지고 네. 본부장님을 좀 대화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은 좀 더 고민하지 마시고 시원시원하게 좀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첫 번째가 서성동 아까 우리 저기 화면을 보셨는데요. CCTV 설치에 대해서 사실상 경찰의 협조가 좀 필요합니다. 저거는 당연히 보셨지만 공무원들 힘없는 공무원들 뭐 100명 1000명이 서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저렇게 행패를 부리면요. 그래서 경찰의 협조가 이렇게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드렸습니다.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당시에 저 100명의 공무원이 갔을 때 경찰이 체정은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경찰에서 아까 저 여성정책관 이야기했었지만 9월달에 그 일제 단속을 해가지고 도경에서 108명 투입해서 17명을 입건했고 그 중에서 14명은 검찰에 송치를 하고요. 또 3명은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도움 없이는 성매매 자체 단속 권한 자체가 경찰의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 권한이 아니다 보니까 경찰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협조를 어떻게 이끌어내십니까? 그러면요? 경찰이 저희들 지금 CCTV는 지금 현재 창원시에서 지금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창원에서 한 게 있지만 아까 그 여성직관 이야기했지만 부지사께서 또 부지사가 경찰청장한테 협조 요청을 하고 해서 그 부분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CCTV를 단다고 들었으면 그 놀이가 아니고 이제는 성공을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경찰의 병력에 가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네, 그 부분 만약에 그 CCTV 자체를 그 설치 장소 자체를 저희들이 진흥형 CCTV 설치할 때 저희들 주민자치나 이 통장에 경찰서 그리고 주민 대표들과 같이 선정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역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선정이 되면 경찰하고 같이 이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선정되면 같이 투입될 수 있도록 우리 창원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주적인 방식이 좋은데 저쪽에 구성원들이 과연 업주 측에서 시민인지 우리 모두 많은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인지는 좀 보셔야 되고요. 경찰이 판단했을 때 이거 정말 시급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런 게 있다면 경찰이 요청해서 다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까 부분들은- 말씀드린 같이 경찰하고 같이 협의를 하기 때문에 협의해서 선정이 된다 그러면 경찰에서도 아마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행정 차원에서 아까부터 불법적 행위 단속하고 처벌하는 게 힘들다고 말씀을 미리부터 네. 하셨는데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분명히 조치가 있지 않습니까? 가능한 게 있죠.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특사경 업무 중에서 그 6가지 분야에서 특사경 업무가 있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영업 정지라든지 폐쇄에 대해서 권한을 법률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도가 그 권한 자체를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가 그 부분을 하게 되면 권한 음자 행위이기 때문에 사실은 무효인 행정행위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 효력은 못 하고요. 오히려 이제 창원시와 경찰청과 같이 저희들이 이제 할 때 일정 부분 뭐 혹시나 미신고라든지 혹은 또 위생 상태가 안 좋은 부분, 이 부분은 가능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같이 한번 일제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마련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복지국장님을 모실까, 재난안전본부장님 모실까 하다가 일단 대표로 본부장님을 모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실 겁니다. 복지국장님도 네. 식품의약과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그 안에 업소에 가서 성매매가 이루어졌거나 성매매 장소를 제공했거나 그랬을 때 그 처벌 대상이 됩니다. 네, 처벌 네. 대상이 되는데 그 처벌 권한 자체가 시장, 네. 군수, 구청장한테가 있다는 거죠. 예, 그 부분에 될 수 있게끔 그 일을 만들어주는 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또 성매매를 단속하는 권한은 또 경찰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꺼번에 같이 가야 되지 따로 가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분야가 예,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한테 한 번 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지역 치안 협의회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에 지역 치안 협의회가 있는데요. 관계 기관장들이 거의 다 좀 참여하십니다. 이 부분에서 직결지 폐쇄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다고 보는데 좀 어떻습니까? 저희들 치안협의회가 저번에 의원님께서 한번 전화를 주셔가지고 한번 그 상정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 이후에 치안협의회 열리지 않았는데요. 사실은 이제 행정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조금 지금 현재 아까 여성정책관 이야기했지만 서성동 직결지 재정비 대책위원회가 있으니 그 부분에 부족한 그러니까 더 필요한 어떤 기관에 대해서는 좀 더 보충을 해서 하는 부분으로 하고요. 내년 상반기에 치안협의가 열리면 이 부분을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네,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 대해서도 좀 질문을 좀 해야 되겠는데요. 왜냐하면 이 지역이 교육환경보호구역인데 교육청에 질문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육국장님.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인해서 제가 이 성매매 집결지 관련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질문을 좀 드립니다. 자료화면 한번 보시면요.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150m도 안 되죠. 예, 알고 있습니다. 네. 미래교육국장 이국식입니다. 네. 그래서 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 대한 이 문제하고 아이들의 그 등하굣길에 매일 성매매 학습이 되는 이런 효과, 이 부분들을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좀 답변을 일괄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계신 김경영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서성동 직결지 반경 1km 이내 초중고등학교가 16개 학교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모학초등학교는 정문으로부터 120m 거리 이 직선거리 안에 지금 직결지가 있어서 의원님의 걱정이 더 크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도교육청에서 추진한 노력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성매매 직결지 점검과 또 확인 현장 활동을 한 2, 3회 계속했고, 그 다음 제일 인접한 학교 모학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학교 관계자와 협의를 통해서 현장 방문도 같이 저희들 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창원교육지원청의 환경보호위원회와 우리 본청의 환경보호위원회에서 이 내용들의 정보를 공유해서 좀 공론화해야 되겠다, 이런 노력도 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하셨습니까? 예? 네. 해야 되겠다가 아니고 직접 그분들하고 이런 자리를 만들고 논의를 좀 하셨습니까? 예, 한 내용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유관 기관과의
일제 단속 점검에도 저희들 인원들이 적극 참여한 바 있습니다. 지금 업주들이 교육환경보호법에 관련해서 입건이 됐는데요. 뭐 만약에 벌금 정도 물고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교육청에서는? 예, 저희들의 역할은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교육청 행정처분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좀 계도적, 교육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계속 하겠다는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좀 해주시고 교육환경보호구역이라는 걸 좀 알려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예,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정로로부터 아니 그쪽에 있는 유리방이나 성매매 네네. 업소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 성매매 특별금지법에 따라서 금지하는 시설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나열이 지금 현재 숙박업 같은 경우는 절대금지시설 제13호에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직원들이 이 현장을 방문해서 직접 안내한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폐쇄를 좀 요청을 해주십시오. 예, 저희들은 뭐 요청하고 하여튼 점검하고 이런 일들에 적극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국장님한테는 제가 제일 염려하는 거는 아이들의 교육 문제입니다. 이 성매매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가까이 본 사람들은 별로 문제의식을 못 느낍니다. 네. 굉장히 익숙해지고 나면 둔감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성매매 방지 인식 교육을 아이들과 교사, 공무원 어떻게 좀 하실 건지 제가 공무원들 징계 나이 현황들 다 봤습니다. 못지 않습니다. 숫자가요. 예. 네.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한 도교육청의 정책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이들에게 안전한 통학로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두 번째는 성매매 직결지 주변에 노출된 그 학생 대상의 성매매 방지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저희들 접근하고 있는데 성매매 방지 교육과 성인식 개선 교육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방지 교육은 학생과 학부모로 나누어서 학생은 성교육 연간 수업시수 초중고 15시간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1시간을 성매매 예방 교육에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찾아가는 맞춤형 성평등 교육도 791학급에서 내년에 900학급으로 늘릴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교직원들은 연간 2회 4시간 정도 반드시 성매매 방지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중 1시간을 성매매 특별 교육으로 활용하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성인식 교육은 올해 저희들 도교육청에서 처음으로 성인식 개선 팀을 구성했습니다. 장학사 1사람, 행정주무관 2분, 그리고 변호사 1분, 그다음에 이제 상담사 1분 이렇게 해서 지금 성인식에 대한 컨트롤 타워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성인식 개선을 위한 5시간용의 그 직무 연수도 개설하고 그다음 성인식 개선을 위한 양성평등 교육을 위한 선도학교 운영과 그다음 워크숍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이야기를 밝혀드립니다. 저도 자료를 봤는데 어쨌든 뭐 노력을 하신다는 건 알겠고요. 어쨌든 뭐 선도학교 보니까 한 군데, 워크숍 한 번, 실제로 도 전체 교육을 하기에는 굉장히 형식적이다. 예,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예산도 있습니다. 부족하죠. 저 네네. 도교육청 예산도 좀 저는 많은 거 봤는데 빚도 갚았는데 예. 이 정도 예산은 좀 팍팍 좀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좀 느리도록 저희들도 검토하고 또 네. 정책에 반영하도록 국장으로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자리에 가시고요. 네. 성매매 집결지 창원시가 하는 일이다. 또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다는 말씀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말씀보다 도가 어떻게 하겠다. 지사님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답변을 미리 막으시네요. 그 성매매 직결지가 전국에 23곳이 있습니다. 23곳 중에 마산 서성동처럼 아직 폐쇄 계획조차 세워지지 않는 곳이 한 9곳 정도 됩니다. 10곳이 폐쇄 계획이 세워져서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은 지금 거의 이제 완공 단계에 들어가 있고 4곳은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는 단계고 이 9곳이 왜 서성동처럼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느냐고 하면 그러니까 창원시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이 성매매 직결지가 폐쇄되는 과정을 보면 제일 처음에는 계획이 세워져야 됩니다. 도시 계획이 만들어져서 그 직결지를 어떻게 활용하겠다라는 계획이 우선적으로 서야만이
그 이후에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그 계획을 세우는 과정이라 하더라도 단속이나 아웃리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현장 기능 강화, 우리 이제 여성인권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그런 그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자활 지원이라든지 이런 건 꾸준히 들어가야 되지만, 철거로 들어가기 위한 집중적인 단속은 계획이 세워져서 그에 따라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집중적 단속과 그걸 통해서 최소화시킨 다음에 철거를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그 도시계획상에 따른 개발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 서성동은 아직 창원시가 여러 번 계획을 세웠다가 예산 문제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 계획이 아직 확정이 되질 않았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근데 저는 이제 뭐 예산 문제도 있지만 마산 지역이 그동안 특히 서성동 주변도 사실 어떤 개발을 하더라도 수익성을 내기 어려운 구조로 주변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계획을 갖다 대더라도 예산을 대규모로 쏟아붓지 않고서는 계획을 만들기 어려운 현실적인 여건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좀 상황이 달라지고 있는 거 아니냐. 실제로 마산시의 여러 가지 도시 재생이라든지 그런 국비 지원 사업들을 가지고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래서 최근에 창원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TF를 꾸리고 여기에 대한 폐쇄 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도 창원시와 함께 창원시가 수립하고 있는 그런 그 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국도비 지원이 가능한 사업들을 함께 고민해서 빠른 시일 내에 폐쇄 계획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라도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지적하신 성매매 직결지로 인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들은 꾸준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계획이 중요한데 일단은 그 전에 단속과 의지입니다. 다른 지역의 성공 사례를 보면 결국은 단속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너무 안 움직입니다. 마산도 그렇고 도경도 그렇고. 이 부분들을 지사님이 좀 이끌어 주시는 게, 누굴 얘기를 해야 될까? 지사님밖에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일상적인 단속과 그 현장 기능 강화는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자활지원센터는 뭐 정책까지 말씀하셨지만 현재 우리가 그 지역의 성매매 실태를 제대로 파악해 주는 게 정말 절실합니다. 그걸 해서 센터 건립까지도 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그러면 지사님 자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학생들 그 성매매 집결지 이 부근에 있는 학교, 무학초등학교를 포함해서 우리 학생들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충실히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이고, 또 교직원들도 특히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저희들이 교육할 생각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시간을 채우는 데 급급한 그런 형식적인 부분이었다면 저희들은 이번에 성인지 개선 팀을, 아까 우리 미래교육국장이 말씀드렸은 것처럼 전담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담팀이 내실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노력, 뭐 지금 교육감으로서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하동 건은 혹여라도 뭐 많이 노력하시니까 서면으로 좀 대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하동 우리 궁항초등학교, 가륙초등학교 2개 학교가 같이 있습니다만 지금 뭐 12개 항목 저희들이 검사를 해보면 그 검사는 언제나 기준치 이하로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 역학조사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면 저희들도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챙기는 데 있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학교뿐만 아니라 걔네들 생활하는 곳은 또 집도 있습니다. 모든 그 언저리를 다 다니기 때문에 예. 좀 그런 부분을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고 해결을 위해서 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